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2024년 민선 8기 3년차를 맞은 각 지역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용록 홍성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2024년 새해 군정 핵심 키워드로 자강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어떤 각오로 올 한 해 홍성군을 이끌어 가실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년간 홍성군정은 그 어느 해보다도 아주 역동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거듭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러한 변화 물결 속에서 우리 홍성군은 더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의미로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더 힘쓰고 쉼없이 달린다는 사자성어 자강불식의 각오로 군정을 추진해서 2024년은 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입니다. 홍성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아주 주목받는 도시로 거듭나기로 우리가 노력을 해갈 것이고요. 또한 새로운 홍성 미래비전 창출을 위해서도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들을 더욱 구체화시켜서 홍성 전체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면서 시기적으로도 지역 발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아주 스마트한 군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변치 않는 혁신의 정신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막중한 사명감으로 군민의 삶을 또 지켜내면서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면서 희망에 가득한 미래 홍성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024년 올 한 해 홍성군이 풀어가야 할 주요 현안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홍성군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가 될 텐데 그런데 앞으로 이 산업단지 관련 사업 예타가 남아 있습니다. 네. 큰 관문이 남아 있는데 네.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내포 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는 민선 8기 제 1호 공약이었습니다. 네. 우리 홍성군의 100년이 책임질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행정력을 아주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주변에서는 지난해 선거 전에 제가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공약으로 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도 주셨습니다만 저는 민선 8기 첫 결재를 국가산업단지 추진 계획에 서명을 하면서 국가산단 TF팀도 만들고요. 또 기업 지원과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왔고 네. 또 대통령실과 또 국회는 물론이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찾아서 필요성하고 당위성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지난해 3월에 내포 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우리가 유치를 해냈습니다. 네. 현재 LH와 충남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국토부와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상생 협약을 지난해 12월에 체결을 해서 아주 순조롭게 예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타 조사 통과는 앵커 기업과 대규모 투자 기업의 수요가 얼마나 많이 있냐에 따라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사활을 걸고 기업 모시기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국가산단 예정지는 또 올해 서해선 KTX가 준공이 되고 또 서부 내륙 고속도로도 개통이 될 예정이어서 교통 인프라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따라서 수도권으로 접근성이 매우 또 용이해지고요. 또한 내포 신도시의 뛰어난 정주 여건 이것도 모두가 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기업들이 매력 있는 투자 지역으로 아주 각광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앵커 기업과 대규모 투자 기업을 유치를 위해서
우리 출향인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해서 수도권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회도 개최하고 내포 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 산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홍성군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는 4월 총선 이후 제2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충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도 짚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올해를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골든 타임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성은 서해선 KTX 개통도 되고 그래서 서울과의 1시간권 생활권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고요. 또 서부 내륙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아마 급부성할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으로 그동안의 산업연구원 등과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자문회의도 추진을 해왔고요. 충남연구원의 또 전략과제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도 우리 홍성군에서 또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과시화가 된다면 우리 군만의 차별적인 지원 시책과 지원 규모 등을 구체화해서 공공기관의 수에 맞는 특화된 지원 정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네. 특히 충남도와 함께 혁신도시에 규모 있는 공공기관 우선 배분을 하는 드래프트제를 정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드래프트제 요구 대상 기관은 5개 기관인데요. 한국환경공단, 또 한국탄소중립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고 이들 기관의 직원 수를 헤아려 보면 6,831명으로 파악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탄소중립, 또 문화체육, 경제산업특구 기능군 등을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역 파급 효과가 큰 중점 유치 기관을 34개에서 44개로 10곳을 늘려서 개별적인 이전 제한을 하는 등 대각적으로 노력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관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대상 기관의 동향도 또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이와 함께 충남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 가입을 통해서 다른 혁신도시와도 정책 연대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홍주읍성 복원 사업은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난제로 꼽히는 게 KT 이전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전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겠죠. 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잘 풀어가야겠죠. 네. 저희는 홍성읍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내포 신도시와 또 차별화된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홍주읍성 복원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군 역량을 아주 총 결집해서 아주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0여 년간 실질적으로 좀 홍주읍성 복원에 지지부진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민선 8기 제가 취임하고 난 1년 반 동안 462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격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부지 매입도 했고요. 북문 동측 성벽 100m를 복원했고 또 올해는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북문 문루가 옛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동안 이러한 복원 사업을 통해서 2026년까지 서문지 주변과 조양문 주변 멸실 성곽이 복원이 되고 객사, 향청 부지 매입을 통해서 관아복원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홍주읍성의 아주 웅장한 자태가 다시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주읍성의 복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말씀 주신 대로 KT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KT 이전 문제도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임기 중에는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KT와도 협의를 통해서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 대상지 4곳을 현장을 함께 돌아보면서 확인도 한 바 있습니다. KT 측이 요구하는 이전 비용의 경우 공공기관이 이전 시 비용을 부담하는 지자체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KT와 지속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 이 비용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빠르게 이전도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난 연말에 홍성군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홍성군이 선정이 됐는데요. 네. 네, 이 문화도시 선정의 의미와 또 앞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 계획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홍성군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10만 군민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제가 홍성군 부군수로 재직할 당시 첫 사업을 떴던 사업입니다. 다시 제가 홍성군수로 취임하면서 역점 추진 사업으로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네. 부군수로 재직 시 추진했던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과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통해서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오랜 동안 충실히 다져왔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제5차 문화도시 지정 평가가 중단되는 어려움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끈기 있게 추진해서 유기적인 문화도시 홍성, 문화의 맛으로 통하다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문화의 맛, K문화 레시피 1번지 홍성의 슬로건으로 도농복합도시 문화 불균형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는 유기적인 문화도시를 만들어 내고자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전국의 13개의 지자체는 올 한 해 동안 예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또 예비 사업의 추진 실적 심사를 거쳐서 12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받아서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유기적인 문화도시 홍성의 앵커 사업인 K문화 레시피 특구, 홍성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등을 통해 유기적인 자립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고요. 지식인과 크리에이터가 모여 사는 공동체인 통을 형성해 로컬부터 글로컬까지 협업하는 생활인구의 공존, 문화공간이 모인 거점을 묶어 형성되는 마을, 새로운 생산과 협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자립을 새로운 바탕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 축산도시 홍성을 알리는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도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는데 네. 자, 올해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서 올해 또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지난해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인 홍성은 전국 제1의 축산 도시인 홍성의 홍성 한우와 한돈을 널리 알리며 상징적인 경제 효과가 아닌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 축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검증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과 다양한 관련 단체 그리고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축제 기간 약 42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약 392억이라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냈습니다. 네. 특히 주변 식당들의 매출을 볼 경우 평균 2배 가까이 올랐고 숙박과 주말 대중교통들이 모두 매진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도 낸 바 있습니다. 네. 또한 타 지역 축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바가지 요금을
건절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으면서 홍성이 대한민국의 바베큐 성지로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 충청남도 일시군 일품 축제 평가에서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7천만 원도 지원받게 되었고, 이는 축제 전문가들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방문객의 평가를 위한 키오스크 결제 시스템의 불편함, 또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축제 명칭, 또 그리고 먹거리 프로그램 외에 즐길 거리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는 많은 방문객들이 신속하게 또 결제도 하고 바베큐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키오스크 현장 결제를 병행해서 운영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홍성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축제 명칭으로도 변경을 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바베큐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축제를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하고 지역 상가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또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홍성의 랜드마크가 될 홍성 스카이타워가 조만간 공식 개장할 예정이죠. 네. 네. 앞으로 남당항 그리고 죽도 등을 포함하는 해양 관광 벨트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네. 석동 전망대 조성 중인 이 스카이타워는 65m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또 스카이워크로 66m가 조성이 되는데 올 3월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네.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도 선사하게 됩니다. 스카이타워 상부에서 바닥에는 유리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곳에는 아주 스릴도 만끽할 수 있겠고요. 딱 트인 또 천수만도 보면서 네. 그동안에 쌓여 있는 그 스트레스와 힐링하는 시간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카이타워 주변 속동 해안가를 따라서 가볍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이곳을 걷다 보면 파도 소리 또 바다의 그 내음도 함께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지쳐 있는 현대인들에게 활력을 많이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140억 원을 더 투입해서 서부 해안 야간 경관 명소화와 속동 스카이브리지 조성 등을 다양한 연계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서해안 명품 낙조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어서 야간 투어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해양 관광 벨트가 조성이 되어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군수님 또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방송을 통해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사랑하는 홍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먼저 지난해 군민의 성원과 협조를 통해 군정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전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도전이 발전의 기회가 되고 목표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선 8기 제1호 공약인 국가산단 조성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끊임없는 노력 끝에 국가산단이 선정되는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을 시작으로 서부 해양권 관광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홍줍성 복원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홍성을 스마트한 도시로 반드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2024년도 군민 여러분께서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민원인들을 가족처럼 모시는 사랑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강불식의 홍성군의 모습 저희 충남 방송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